5억 원이 1억 원대로 대박 저렴해졌습니다. 정말 이렇게나 싸도 되는 건지 의심스러웠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몇 가지 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한 달 임대 수익이 300만 원까지 나오면서 4층짜리 건물이 1억 원대라는 게 믿기지 않는 가격이었습니다. 지층을 포함하여 총 5개 층 11개 호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땅은 175평, 건물은 200평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싸고 좋은 물건 소개해 드릴 테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이제는 이제 주 도로를 좀 가고 있고요. 그래서 본권 진입로를 좀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배속으로 좀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왕복 그 4차선 도로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 도로에서 이렇게 좌회전을 하면은 이제 본권이 우측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좀 접해 있고 이제 바로 오른쪽에 보면은 저 위에 맨 위에 있는 게 본권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차에서 내려갔고 여기가 이제 진입로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를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정면 좌측에 보이는 게 본권이고요. 진입로는 차 한 대 정도 겨우 좀 들어갈 만한 그런 그 도로고요. 단차는 아예 없진 않지만 그 본권까지 진입하는 단차는 있기는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포장된 도로에 접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가 경사가 좀 있습니다. 완전히 뭐 완만한 경사는 아니에요. 카메라에서 이제 보이시죠? 약간 이제 경사가 그래도 좀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건물에서는 이제 어, 외부로 바라봤을 때 이보다 높은 건물은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제 전망이라는 게 탁 트이는 그런 시야감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주차를 할 수가 있었고요. 주차장이 보였고, 그리고 이제 이게 본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건물이 빨간 벽돌로 좀 오래돼 보이죠. 추정되기로는 한 90년대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부에 그 하이샤시로 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땅의 경계면도 이렇게 주차장까지도 콘크리트로 포장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면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사로를 좀 보면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보면 이제 경사도가 꽤 있다 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도 이제 차는 이제 들어오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이제 한번 본건의 어떤 이제 그 내부 상태랑 그다음 외부랑 이런 거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제 본금까지 이렇게 차로 이제 주차장이 앞에 있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특징적인 건 이제 지층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를 포함해서 총 5개 층을 활용할 수가 있고 총 11개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보실 텐데 개당 하나당 이제 월세가 30 정도 나오는데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LPG 가스통을 갖다 놓고 가스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추정해 보면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1층 입구를 한번 보고 보시면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닥이고요. 그리고 이제 출입문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페인트가 이렇게 벗겨져서 이렇게 떠 있는 부분, 그리고 우편함도 이렇게 이제 왼쪽부터 해서 101호, 뭐 102호에서 총 11개 우체통이 우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단 옆쪽으로도 마찬가지로 페인트가 벗겨진 모습.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면은 계량기인데요. 보면은 이제 거의 없죠. 다 떼갔습니다. 한전에서는 제가 알기로 한 3개월 정도 미납이 되면 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만 빼놓고는 다 떼간 거 보니까 사람들이 몇 개 호만 살고 뭐 안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로 지하가 이제 왼쪽에 있는데요. 지하도 마찬가지로 천장이 이렇게 떠 있는 모습. 자, 그래서 저 위쪽에서도 여기가 이제 1층인데 1층 101호 거기서도 이제 천장이 떠 있고,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2층인데요. 그래서 지금 2층 같은 경우는 2개 호입니다. 그죠? 여기 왼쪽이 201호, 센서등은 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202호 이렇게 돼 있고, 1층은 이제 좀 이따 볼게요. 1층은 계시는 이제 아주머니 한 분 계셔갖고 얘기를 좀 하니라고 내부나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한 뭐 히스토리 이런 거 좀 듣느니라고 1층은 못 찍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그리고 이제 이 건물 자체가 약간 이제 복도가 좀 좁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이제 계단도 그렇고 약간 좁은 느낌을 좀 받은 그런 느낌이었고, 건물은 따로 건물 청소나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시는 분이 빗자루 들고 쓸고 뭐 닦는 그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는 이제 그 3층이고요. 그래서 3층은 301호, 302호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도 그 2층, 그러니까 이제 1층을 빼고는 전부 다 두 개호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턱이 이제 좀 깔려 있고, 여튼 이제 계속 얘기하자 보면은 두 개호로 되어 있고 한 개당 투룸으로 좀 크게 빠진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내부를 봐야겠지만 3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외부로 통하는 통창도 저렇게 유리나 이런 거는 좀 깨져거나 그러진 않고, 물론 이제 지은 지가 30년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건물 내부나 이런 거 균열이나 크게 그런 거는 없고, 페인트 좀 떨어지고 이따 볼 텐데 약간 손볼 때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가 이제 402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이제 보면 대리석이 없어요. 그냥 어떤 맨 세면이더라고요. 외부로 통하는 통창이 이렇게 햇빛이 잘 들어와 있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옥상이고요. 옥상에서 이제 계단의 이제 천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페인트가 벗겨졌고요. 그리고 저 센서등 가운데 뻥 뚫려 있죠. 센서등도 없어서 좀 추가로 달아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은 지가 좀 오래됐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좀 당연히 수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건물 내부에 곳곳에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옥상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건물이다 보니까 옥상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옥상은 지금 이렇게 쓱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옥상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바닥이 이제 초록색 방수 페인트가 이제 칠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풍경을 보면 높은 건물이 없죠. 여기가 이제 지방이긴 하는데 위치가 아예 나쁜 건 아니에요. 이따 볼 텐데 이렇게 이제 방수층이 깨져갖고 쩍쩍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갈아내고, 아무래도 이제 지은 지가 좀 됐으니까 이제 옥상층에 대해서 좀 방수를 슬슬 해야 되고 돈이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연차가 좀 되어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옥상은 뭐 일반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막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있고요. 그리고 뭐 말도 못한 뭐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경을 보면은 주변에 거의 이제 단층, 시골의 단층 주택하고 곳곳에 한두 군데 정도 보이는 고층 아파트나 뭐 이런 주상복합 뭐 이런 것만 있었지. 지붕 상태도 보면 여기가 싱글로 좀 덮어놨는데요. 이따가 이제 그 위에서 한번 볼 텐데 싱글 지붕이 뭐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치고는 그래도 누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살짝 그 수리 부담이 살짝 좀 덜한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 본 거랑 다르게. 저 이런 쪽이,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시장이에요. 지금 보시면 바로 앞에 시장이 있어 갖고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시골 주택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 원룸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어리신 분들이, 아까 계신 분하고도 좀 얘기 나눴는데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거주하는 연령대가 좀 있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싱글 지붕이 뭐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그래도 요 정도 연차치고는 건물 상태가 그래도 괜찮다. 여기는 이제 그 옥탑인데요, 계단 옥탑인데 여기는 뭐 페인트만 사실 새롭게 칠하면, 그리고 옥탑 위에 옥상도 방수를 칠하면 뭐 깔끔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뭐 균열, 그러니까 이런 건 볼 때는 페인트보다는 균열을 좀 봐야 돼요, 외벽에. 왜냐면 균열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쭉 가면은 위에서 아래로 계속 가기 때문에, 혹은 이제 횡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없었고, 자, 그래서 이제 내부를 전체적으로 좀 둘러봤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좀 오래되고, 그리고 사시는 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건물 복도 청소나 이런 걸 이제 돈을 맡기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청소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기 때문에 건물 바닥이나 벽면 뭐 이런 거는 조금 지저분했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페인트만 좀 벗겨졌지 뭐 건물 상태나 이런 거는 좀 연식에 비해 제 생각으로 좀 양호하다. 제가 건물 많이 봐봤잖아요. 양호하다는 느낌이었고,
자, 여기가 이제 2층이고요. 그래서 한 층을 더 내려가서 1층이 이제 총 3개 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총 5개 층인데 1층이 이제 3개 호, 여기가 1층인데 3개 호인데 1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2개 호입니다. 그래서 총 11개 호고요. 여기도 이제 천장이 이렇게 페인트가 떠 있습니다. 저 이런 부분도 페인트를 좀 칠해야 될 것 같고, 바닥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현관문이 색이 그 진한 회색이었는데 좀 색이 바라고 좀 떼탄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관 방화문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새로 페인트 칠을 해서 좀 새로운 기분을 내든지 뭐 그런 식의 어떤 보수가 좀 필요해 보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하를 갈 텐데, 지하에 이렇게 물 푸다마는 뭐 이런 자국, 그리고 저게 이제 사실 배수 그 수중 펌프잖아요. 위로 이제 물을 푸기 위한. 그리고 지층에 이를 보면은 균열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페인트가 벗겨져서 철근이 살짝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기 계량기 덮개함이 지하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층에는 이런 식으로 왼쪽에 계단 왼쪽으로 2개 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지하 1개 호인데, 여기 상태가 뭐 계량기 뭐 이렇게 잘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쓴 부분, 그리고 이제 띠별로 아래쪽에 이제 무릎 쪽으로 해갖고 띠별로 있는데 거기까지 물이 차는 것 같아요. 띠가 이렇게 싹 일정하게 일정하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요. 저기가 이제 안방으로 보여지고, 그래도 안방은 햇볕이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려다가 만 게 여기 이제 화장실이고요. 여기가 이제 지대가 높기 때문에 사실 지하층이 지하가 아닙니다. 반지하가 아닙니다. 그냥 지상 1층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어떤 고지대다 보니까는 일반적인 반지하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수리나 어떤 이제 물 차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물이 어떤 식으로 어느 경로로 들어와서 차는지를 한번 물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챙겨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지하 다른 별개호인데, 여기는 또 그나마 아까 오른쪽 집보다는 좀 상태가 나아요. 그쵸? 여기가 미닫이로 돼 있어서 방이 하나가 있고 곰팡이가 좀 덜 슬어 있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처음에 갔을 때 그 반지하가 물이 좀 많이 새지, 여기는 햇빛도 잘 들어오고 그나마 상태가 좀 양호하다는 겁니다. 보면 천장에 곰팡이는 안 슬어 있고 벽면에 대부분 곰팡이가 슬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윗집 누수보다는 이렇게 측면으로 들어차는 그런 누수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바로 수리하는 것보다는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그 LPG 통인데요. 이게 이제 보면은 LPG 그 사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도시가스가 들어오려면은 이제 여기까지 들어오려면은 배관이 있긴 있나 봐요. 근데 들어오려면 돈이 좀 드니까 이런 식의 LPG 통을 두고 충전해서 이렇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측면에도 공간이 좌우 폭이 한 1.5에서 한 2m 정도 폭이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생활 쓰레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층의 샷시죠. 여기가 이제 안방, 작은 방인가요? 아무튼 그쪽 창인데, 지금 보통의 반지하는 이 창틀이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바닥이랑 접해 있거든요. 이 창틀하고 샷시가 바닥에 높여 있거나 이제 거의 접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거의 이제 지면에서 무릎까지 대략 한 50cm 정도 높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대가 높다 보니까는 여기는 옆집 보일러인데 여기를 침범해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뭐 우웅 소리가 나길래 보니까 옆집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측면에도 이렇게 보면은 뒤편에도 이렇게 보일러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저런 측면 있죠. 측면에서 뭐 위로 1층이 좀 땅이랑 오히려 이제 반지하는 묻히고 1층이랑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 뒤쪽은 뭐 창고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지대가 높다 보니까 앞집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지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대가 높으니까 여기는 이제 지층인데 아랫집, 윗집 같은 경우는 지붕하고 그 지면이 지금 반지하 그 지면하고 일치합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지대가 높아갖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반지하긴 하는데 실상은 이제 그 지상 1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데 보면은 그 달동네 서울도 이제 보면 빌라촌이나 원룸촌 많은 데 보면요. 반지하라고 해서 가보면은 실상은 고지대라서 그죠? 고지대라서 그냥 지상층으로 좀 쓰는 그런 구조로 보이는 데가 좀 있거든요. 위성 지도를 보도록 할게요. 땅 모양이 조금 뭐 이쁘진 않습니다. 한 요렇게 생겼어요. 그죠? 지금 보시면. 그리고 이제 땅은 여기 이렇게 있고 건물 땅 위에 건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좀 더 정확한 위성지도를 볼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왕복 4차선 도로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도로로 여기가 이제 한 2m 정도 경사가 좀 완만하게 완만한 건 아니지만 경사가 그래도 좀 있는 이쪽에 이제 입구가 있어서 길에 이제 잘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이런 시골집들이 많고요. 고도가 높은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이제 주변에 이렇게 탁 트여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쪽 근방에서는 이제 주택 원룸으로 하면은 요거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쪽이 남쪽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이렇게 입구 갔었죠. 그래서 거실 쪽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향이 원룸이 이제 그 계단 들어갔을 때 이쪽 방향에 있는 게 이제 남향이고 나머지는 이제 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 정확히 남향은 아니지만 서남의 양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근데 이제 건물 자체가 공용 창문이나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햇빛 자체에 드는 시간이 좀 많다. 그래서 반지하나 이런 거가 사실상 좀 가장 큰 거죠. 우려스럽긴 한데 그래도 완전한 남향은 아니더라도 서남향이라 햇빛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곰팡이나 습기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우려를 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버스 정류장이 바로 물론 이제 바로 앞에 그 주차장이 좀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버스 정류장이 본권에서 대략 한 400m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면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400m거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한 2, 3분, 한 4, 5분 걸어가면은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장 이용하기에도 위치가 뭐 나쁘진 않습니다. 시골이긴 한데 참고로 여기 보면 이제 당진이요. 충남 당진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좀 더 축소를 해보면요. 그 위쪽으로 여기 버스 터미널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보시면 이쪽도 그 학교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고등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두 개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행정복지센터.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버스 터미널이 500m가 있으니까는 이쪽 근방이 읍내권이에요. 그래서 생활권이나 주거 환경은 완전히 뭐 시내권 아니더라도 읍내랑 그다음 학교가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은 편이다. 시골치고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세대수가 많으니까 월세를 좀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보면은 여기 반경이 한 2.8km면 되게 가까워요. 차로 뭐 2, 3분이면 가는 그런 거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산업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장인 대상으로,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나 이런 분들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 대상으로 월세 놔도 괜찮고요. 숙소나, 물론 이제 숙소 놓으면은 집이 뭐 깔끔하게 막 그 새를 놓거나 그럴 거는 이제 생각은 버려야 되는데, 여튼 이렇게 산업단지가 있다. 그리고 왼쪽 여기 이쪽은 이제 당진 쪽이 있어요. 그래서 당진 시청하고 버스 터미널이 대략 한 14km. 그래서 차로 간다고 하면 2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이렇게 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버스가 아까도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자차를 이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좀 외부로 좀 빠지기에는 대중교통 이용하기엔 좀 괜찮다. 위치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보시면 서해안이에요. 당진 JC, 해미, 그 다음에 송악 IC가 있고요. 그리고 익산 평택 고속도로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제 위로는 평택, 아래가 이제 부여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본권에서 대략 그 반경으로 그어보면요.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이 고속도로에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13km거든요. 그러면은 한 15분 정도면 가요. 그래서 외곽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좀 있고, 그래서 반경을 좀 더 늘려서 한 20km, 반경 한 20km면 차로 한 30분이면 왔다 갔다 합니다. 20에서 30분. 그래서 보면 왼쪽으로는 당진이 있고요. 아래쪽 홍선, 그 다음에 예산, 아산, 그리고 여기가 이제 평택 포승이거든요. 저 평택항, 여기가 평택. 그래서 그런 위치에 이렇게 보시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론으로 위에서 본 모습인데요. 본건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땅 모양도 아까 이제 좀 이상하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일단 보면은 진입로 여기가 4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돼 있었고, 그리고 본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이제 요거는 이제 주변에 집들이 다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보면은 여기가 지금 땅 모양이 정확히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땅 모양이 빨간색 음영 처리가 된 게 이제 땅이고, 여기가 건물인데, 이 땅 자체가 지금은 사실 현황상, 그러니까 현장 갔을 때는 대지로 보이죠. 잘 포장이 되고. 근데 이제 그 공부사항은 전입니다. 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 보면은 지금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현황 미준공 상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등기부는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2010년 가압류 촉탁으로 인해서 건물, 그러니까 등기부는 마련됐지만 지금 건축물 대장은 없다.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단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구청이나 관할구청 있죠. 이쪽에다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보면은 이제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이, 이게 이제 말소 기준일이 2023년 11월 22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전부 다 선순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인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사실 배당을 지금 보면 배당 요구를 전부 다 2,500 배당 요구 했고요. 그 다음에 이분만, 그러니까 유모 씨만 배당 요구를 안 했지.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낙찰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1억이 낙찰돼서 만약에 1억에 누가 사갔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낙찰 금액에서 배당을 이제 선순위니까 이분들한테 먼저 줘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이제 배당하고 그다음에 배당받지 못한 그 금액만큼만 인수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낙찰 금액에 따라서 인수 금액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낙찰 금액을 보고 선순위 임차인의 그 보증금을 차감해서 최종 인수 금액이 얼마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세권 설정했는데 이게 촉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기부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강제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이제 경매 기입 등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게 이제 그죠? 지목은 전인데 다소대 건부지, 대지로 그냥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청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사건 번호랑 감정가가 5억 6천이고 최저가는 1억 3천이죠. 굉장히 싸졌죠. 그래서 단독주택, 토지랑 건물 해서 위치랑 뭐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본건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부 등본이 있긴 하지만, 그죠? 등기부 등본이 있긴 하지만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그죠? 건축물 대장이 없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할구청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없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혹은 이제 건축 승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인근의 구청, 그 다음에 건축사 사무실 통해서 이 절차를, 비용이나 이런 걸 좀 타진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세입자 인수 금액이 있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 금액이 대략 한 7천 정도? 정확히 한번 볼까요? 대략 적고만 나왔는데 4,200, 그 다음에 2,500, 그러니까 6,700, 한 8,000, 대략 한 8,000 정도네요. 그죠? 7,000, 8,000, 9,000, 대략 한 9,000 정도, 8, 9,000 정도가 인수 금액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선순위이기 때문에 은행이 받아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1억 3천에 낙찰이 되면은 그분이 이제 9천으로 다 받아가니까 사실상 물어줄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9천 이하로 낙찰이 된다. 만약에 7천이 된다. 그러면 7천 배당받고 나머지 2천 있죠. 2천을 이제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낙찰 금액에 따라서 인수되냐, 아니면은 배당에서 다 받아가느냐 라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챙기고 해당 물건을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막 생각났네요.
월세 300이라고 했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 요겁니다. 요거. 유모 씨가 2013년에 200에 33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4200, 25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전입일자를 보세요. 전입일자를 보면 2014년 벌써 12년 전 시세가 2500, 200에 30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거보다 뭐 세를 그러니까 그 인근에 보진 않았어요. 시세 조사나 이런 걸 좀 보진 않았어요. 월세나. 근데 이제 옵션 갖춰놓고 한다고 하면은 30 최소한은 30 받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30 곱하기 11 해갖고 330이에요. 최소가. 그러니까 올 월세로만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챙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오래된 건물이에요.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최종 승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빨간 벽돌로 봤을 때는 90년대가 그런 건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은 지 30년 차 건물이다. 그래서 초기 수리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까 저랑 같이 이제 건물 내부 보셨죠? 그래도 그런 거 보면은 내부 건물 상태가 그나마 양호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에 대해서 수리에 대한 좀 팁을 영상이 길어지는데 요건 좀 또 수리하시는 분 또 겁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지하 1층 있고 나머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지하가 사실상 뭐 집주인하고 얘기를 들어서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 누수가 생긴다 이런 건 이제 들어서 이제 알 수는 있지만 실제 이제 어떻게 그 누수를 잡아야 될지는 본인이 직접 보고 업자를 데리고 와서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낙찰받고 이 지하는 일단 내비두고 1층, 2층, 3층 이 4개 층부터 수리를 해서 얼른 세를 뺍니다. 그죠? 세를 빼면 보증금도 있고 월세도 받잖아요.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지하를 해야 되는데 지하는 맨 나중에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장마철 오잖아요. 그러니까 7월에서 뭐 9월 달까지 혹은 11월에서 1월 달까지 눈 올 때 있죠.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서 그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그리고 비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왔을 때 그리고 안에서 어떤 식으로 새는지를 이제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그 증상 그러니까 이제 지하가 물이 차고 물이 넘치고 했을 때 업자를 그때 와서 그 누수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해결하는 거지 지금 낙찰받고 뭐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하는 냅두고 1층부터 2층, 3층, 4층부터 수리하면 됩니다. 돈이 없으면은 지상층 거 보증금이랑 월세 받아서 지하로 수리하고 다시 또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수리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상황 되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리에 대한 어떤 실전 팁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합니다.